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 벗기는 회사 홀른 남자. 저희 작가분이 좀 외로우신가 봐요. 네, 외로우신가 그렇죠? 봐요. 네. 자, 기업 벗기는 회사 홀른 남자 윤호상 소장님,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이제 오늘은 발상에 전환하고 이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혁신한다는 올레 경영 선포와 함께 다양한 혁신을 반복하고 있는 KT그룹에 대해서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KT그룹. 올레. 그렇죠, 올레. KT그룹. KT그룹은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이 공채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일단 뭐 KT그룹은 작년에 이미 고졸자 대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자를 뽑는 걸로 문호 개방을 빨리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대졸 공채의 경우도 학력보다는 직무 경험이라든지 관련 자격증, 직무 수행 역량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 공채의 경우에는 KT를 비롯한 9개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고 9월 21일 수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며 한 300명 정도를 모집하는 걸로 예상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300명. 지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네, 9월 네. 21일 수요일까지 시간이 별로 넉넉하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원 자격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신입사원 공채의 대졸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대졸 예, 공채군요. 예. KT 또 IT 기획 분야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만 지원 가능하고 나머지 분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성적에 제한이 있는데 토익 6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5등급, 그다음에 탭스 480점, 그다음에 토플 IBT가 63점, 오픽은 IM 등급 이상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KT의 계열사 중에 이노츠에 지원하시는 분은 어학 점수 제한이 없습니다. 네. 또 이런 제한 위에 이제 모집 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공학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스페인어, 불어, 중국어 능통자는 서류 전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복수 전공자의 경우는 주 전공하고 복수 전공 중에 하나만 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생각되는 전공을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많이 쓴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전공을 써야 된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형 방법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의 10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네. KT 종합 적성 검사를 치르게 되고요. 이후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전형 절차는 다른 그룹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선발이 네.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경영을 선포한 KT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사항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KT의 경우는 탑 탤런트 인 액션이라는 큰 전제에 액션이라는 액션을 구하는 각각의 알파벳에 맞는 6가지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실제 이제 고객 중심을 비롯해서 협업 상생, 그다음에 신뢰, 창의적인 혁신, 주인의식, 그다음에 실행이라는 6가지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장 강조하기 때문에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습이라든지 관련 경험을 강조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네. 또한 이제 KT가 컨버전스를 기반한 글로벌 정보통신 리더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달리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글로벌 감각이나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감각, 저도 충분히 있지만 이게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죠. 아쉽습니다. 그렇죠? 호서 씨는 글로벌 감각이 좀 있으세요? 외국에서 살다 오면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외국에서 뭐 어학연수 경험도 많이 해보라는 얘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될 게 아니라 뭐 좀 더 세계에 대해서 눈을 좀 넓게 뜨고 그렇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감각이 익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글로벌 감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토익 성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연수, 교환학생, 그 다음에 배낭여행에 대한 큰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보다는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세부 에피소드, 돌발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상황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네. 다녀왔다, 그렇군요. 요 정도는 안 된다시는 거죠? 가서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걸 좀 그걸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렇군요. 이 글로벌 감각이 있다는 거 자기소개서에서도 이 일부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KT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이제 평범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제한 글자 수가 조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 좀 편하게 구성하는 내용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크게 이제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장점, 보완점,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그다음 마지막에는 특별 특이 경험을 적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예를 든다면 이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내용이 궁금해질 수 있도록 네. 카피성 소제목을 부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문단에 제한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 문단으로 나눠서 기술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반드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을 먼저 기술하고 관련 사례로 부연 설명하는 두 갈씩 구조를 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결론을 먼저 기술하라 하시는 거는 다들 머릿속에 쏙 넣어두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점, 보완점, 지원, 동기, 특이 경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장점이나 보완점도 역시 쓰는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장점의 경우도 반드시 이제 지원 직무와 좀 연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흔히들 장점이라고 하면 너무 성격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직무와 연관되는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 쪽에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보완점에서는 대부분이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는 논리를 하시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부족한 점은 과감하게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보완하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기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 그러니까 보완점을 이 변명이나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한다는 게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소장님의 경우 자신의 보완점을 어떻게 말하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좀 솔직히 쓴다면 이제 한 분야에 너무 올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좀 못 본다는 이런 것을 좀 보완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장점과 비슷한 쪽에 보완점을 쓰는 것도 오히려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관계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는 좀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네, 한 가지 일에 이제 장점으로 집중할 때 부각이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케줄러라든지 다양한 이런 일정 계획을 미리 세워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까지만 그런 식으로 슬쩍 장점도 좀 슬쩍. 드러나고. 약었다. 그렇죠? 네. 얕게 해야지 붙으실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나 포부, 그 다음에 특이 경험은 어떻게 기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에서는 이제 KT 지원회사의 이야기보다는 본인의 장점과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그것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분야에 적어놓은 것들을 결론 낸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포부에서는 이제 추상적인 목표 방향성, 즉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흔히 쓰는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외국어를 배우든 자격증을 한다든지 대학원을 진행한다는 식상적인 논리는 좀 피하시고요. 정답이 없던 마음으로 좀 지원 직무와 관계돼서 내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도전적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특별 특이 경험에서는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항상 가지시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KT 스스로가 이제 공모전이나 수상 경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된 걸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요. 또한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 특이 경험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한 특이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기존의 경험, 그다음에 일상적인 경험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는 노력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으로 알아볼 부분은 정말로 정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종합 적성 검사 이것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산 넘어 산입니다. 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제 KT가 종합 적성 검사를 실시되는데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인성 검사, 그다음에 적성 검사로 나누어서 실시가 됩니다. 네. 먼저 인성 검사의 경우는 본인의 인성을 평가하는 데인데 유사 문제가 앞뒤 그다음에 문구 단어가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항상 솔직하게 평가를 받으시면 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솔직하게 평가를 하다 보면 신뢰성이 오히려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인성에 좀 집중해가지고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한 이제 적성 검사의 경우는 크게 언어, 수리, 추리, 창의력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구분 내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적성 검사를 위해서는 시중 문제집 중에서 이제 SKT나 신한카드의 적성 검사가 유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나 기출 문제 중심으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모의고사를 좀 치르셔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기계적으로 풀이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제 창의력 문제에서는 도구 활용의 40가지, 활용 용도의 40가지를 적으라는 이런 문제처럼 짧은 시간 내에 기술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나시는 대로 바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오답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시는 것은 비워두시는 게 낫습니다. 찍으면 안 된다. 저희 때는 무조건 찍고 안 그렇죠. 비워두는 게 상책이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그것도 저희 때 바뀌었습니다. 학교 시험 볼 때요. 이 주관식 문제 뒤에다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거라도 꼭 썼어야 됐습니다. 이거 네.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비워두면 혼났어요. 혼났습니다. 네, 요즘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비워둬야 된다는 거. 빈칸으로 네. 두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면접입니다. 네. 면접도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네, KT 그룹도 이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원 직무에 연관되는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론적인
관련적인 학습,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실무 면접을 거쳐가지고 지원자의 인성을 검사하는 임원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제 면접 전반에서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면접관이 예상하는 기대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질문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 면접 중에 핵심 역량 면접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비롯해서 전공이나 지원 직무에 대한 난이도 높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지원자 스스로가 모르는 제3자 시각으로 사전 질문을 미리 예상하시는 게 좋고요. 질문은 반드시 예상 질문을 찾아서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핵심 키워드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프레젠테이션 면접, PT 면접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 제일 부분, 어렵게 생각하는 그렇죠.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 준비도 많이 설명을 해야 좀 되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에는 개념을 설명하는 PT 면접이 많았었는데 네네. 요즘은 점점 더 KT와 연관되는 주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문제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원인 분석 후에 다양한 대안, 그다음에 거기서 본인만의 창의적인 대안, 그다음에 실행안을 찾는 단계로 가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대안을 선택했다는 단순한 실행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는 이제 선택하지 않은 대안을 왜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선택된 대안을 단계별로 실행하는 대안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기업에서 그룹 토론 면접 혹은 임원 면접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PT 면접은 그룹에서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PT 면접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평가들이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네. 실제 발표를 하고 비즈니스 현상에서 PT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발표력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로세스, 어떻게 얘가 과제를 해결할지 문제를 해결할지를 더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네네. PT 면접을 하는군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떨지만 않고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별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룹 토론 면접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이제 그룹 토론 면접은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좀 찬반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론 낼 수 있는 오히려 토의식 면접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명확한 논거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못지않게 경청의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룹 토론 이외에도 다른 심도 깊은 면접 여러 면접상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하더라도 반드시 모르는 질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런 모르는 질문에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보다는 모르는 거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오히려 그걸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채 전략을 짚어주시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가르쳐줬을 때 성공한 학생들 많이 만나보시나요? 어떤가요? 일단은 성공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요. 지금까지 많았고 작년에는 면접에 한 50번 떨어진 친구가 네. 저하고 2시간 얘기를 그때는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 한 이틀 후에 LG EDS를 들어갔습니다. 50번 떨어지고요. 누구 자랑인가요? 그 친구 자랑인가요? 소장님 자랑? 그 친구 자랑이죠.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자랑인지. 헷갈립니다. 잘 네, 한번 그만큼 생각해봐야 될 너무 것 잘 같습니다. 짚어주셔서 그렇죠. 제가 여쭤봤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만 좀 함께 하시면은 매주 놓치지 않으시면은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50번이 아니라 한 20번 만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KT 공채 정보와 함께 이 단계별 전략 등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숨가쁘게 진행한 저희만큼이나 구직자 마음도 굉장히 바쁘지 않았을까 이 생각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KT 공채 합격을 위한 윤호상 소장만의 어떤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가지고 하는 것이 KT 공채에서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KT 내부에서는 TM이라고 해가지고 탤런트 마켓이라는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재상에서도 직무 전문성을 가장 큰 핵심 인재로 가지고 있고 학력보다는 직무 능력이라든지 관련 학습 자격증을 강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객관적인 경험이나 증거를 찾아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벗어나서 오히려 대외적인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T 스스로도 기존의 통신회사
공사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컨버전스 IT 리더로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창의적으로 했던 경험들을 미리 정리하셔가지고 사전에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원자를 가지지 못한 본인만의 차별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서 면접이나 소재를 삼으셔야 되는데 자기소개 항목이 마지막이 특이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독특한 경험이 없다면 본인의 여러 경험을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가지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KT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슴을 뛴다, 가슴이 뛴다, 올레가 뛴다는 채용 슬로건처럼 지원회사에 대한 열정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직접적인 관련 경험, 실습, 방문, 그리고 회사 관련 정보들을 이슈사항 그것을 미리 학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네 가지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 직무의 전문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주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갖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경험과 논리에 집중을 하고 KT에 대한 열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네 가지. 뭐 KT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21일에 마감을 예정하고 있는 KT그룹 공채에 대해서 네네.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신 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그렇습니다.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채 완전 정보 함께하셨고요. 네, 그 이어지